안녕하세요. ICT가 좋다의 MC 양준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00개 중 ICT R&D 분야에서 우수 성과를 낸 11건을 또 한 번 발표했죠. 그중 최우수 성과는 2건이라고 하는데요. 최우수 성과를 낸 연구들은 어떤 연구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할 주제는 바로 최우수 성과 2건을 포함한 ICT 국가 R&D 우수 성과 11건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하드웨어 자원 제약과 소량 학습 데이터 한계를 극복하고 싶다. 그래서 기기 내부에서 AI를 구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기술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김정시 연구자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컴퓨팅이란 클라우드에 의존적인 현재의 인공지능 컴퓨팅에서 벗어나 스마트 기기 내부에서 인공지능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온디바이스 소프트웨어 기술 중 국내 최초로 국제표준 오픈 VX 인증을 획득했을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의 인공지능 처리 기술은 현장의 데이터를 모두 데이터 센서로 전송하여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기업 기밀 보안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디바이스 내부에서 AI가 학습하여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한다면 보안 위협을 보다 줄여줄 수 있죠.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는 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데이터 통합 모델링을 위해 매번 군집화를 하고 끝없는 매개 변수의 사용으로 학습과 추론 시간이 길어지는 경험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환조 연구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사용된 기술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란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연결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뜻하고, 네트워크 임베딩은 네트워크 그래프의 노드를 벡터로 나타내는 그래프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임베딩 방법은 각 노드에 대한 단일 벡터 표현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양상을 모델링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유환조 연구원이 개발한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문제를 다중양상 네트워크 임베딩으로 해결했습니다. 다중으로 접속 정보를 송수신함으로써 해결한 것인데요. 이 기술을 인공지능 기법으로 이용한다면 치료 효과를 가지는 유효 항체를 발굴하는 학습이 짧아져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파급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 군 통신망이 고장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통신망 고장으로 인한 사회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텐데요. 이를 막을 기술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박혜숙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은 국방정보통신망과 같은 동적인 임무 중심 네트워크 환경에 신뢰 연결성과 생존성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술인데요. 확인된 사용자, 단말, 서비스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적의 다중 경로로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고신뢰, 고생존성을 제공한다는 가치를 지니고 있죠. 따라서 군 통신망 불능 상태로 인한 군 작전 체계 마비나 정보 전달의 지연 같은 전력 공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주요한 국방 등에 활용될 핵심 기술 및 시스템 개발로 기술 주권을 확보하여 사회적인 안정과 신뢰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외에도 재난망,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상용망 등 다양한 기술의 활용이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5G) 이동통신은 AR과 VR 기반의 다양한 5G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4개국만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용으로 밀리미터파 5G를 사용하는 기술 성숙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희상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서는 밀리미터파를 사용하는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차량용으로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2020년 중부 내륙고속도로 시험 구간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 11월 일반인 현장 검증단과 함께 시험 차량 내에서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까지 개최하였죠. 밀리미터파인 5G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연은
본 시연 이외에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서 무려 세계 최초에 해당하는 기술입니다. 원래 제공되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혼잡한 정도나 지역에 따라 10에서 20Mbps 정도 제공되고 있었다면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차량당 1GBps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끊기던 공공 와이파이, 차차 품질이 개선되어 공공 와이파이임에도 끊김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회사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간혹 놓치는 부분이 있어 녹음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이 여러 명의 참석자로 인해 문서화하기 어려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설명할 기술이 희소식이겠네요. 박전규 연구자는 여러 명의 참석자가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화자별로 문서화하며 정보 제공하는 AI 음성인식 원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놀랍게도 세계 최고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를 활용한 회의록 및 녹취록 기술의 경우 세계적으로 기술 선점을 하여 막대한 수입 대체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노약자, 장애우, 심신미약자 등의 고품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하 시설물 관련 현장 조사 및 현장 작업 상황에서 AR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시설물 공간 정보를 직관적이고 신속하게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 믿겨지시나요? 이효진 연구자는 도면 데이터를 3D 모델 데이터로 자동 변환해 증강현실로 표출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작업 없이 기존 데이터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정밀한 증강현실 기술로 현장에서 신속 직관적인 관로 위치를 인지함으로써 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증강현실 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지하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굴착공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지하시설물 외에 건설 시공관리, 시설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여 콘텐츠 중심의 AR 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길거리를 지나다 한 번쯤은 치매 노인을 찾거나 미아를 찾는 광고 혹은 포스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매번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배유석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은 영상에서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시공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사람의 세부 영역까지 분석하여 사람의 자세와 상황을 강인하게 인식합니다. 즉,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이해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술적 가치를 지닌 것이죠. 앞으로 치매 노인 찾기, 미아 찾기 등 CCTV를 활용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며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술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트워크에 트래픽이 몰려 데이터가 폭증하거나 동시다발적인 장애가 발생한다면 주로 데이터가 손실되기 마련인데요. 손실 없이 전송 지연을 보장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10기가비트 속도로 40기가비트급 데이터 용량을 전달하는 초저지연 전송 및 다중장애 무손실 보장 네트워킹 기술이 나타난 것인데요. 국제 사실 표준화 단체인 IETF에서 표준화 진행 중인 시간 확정형 네트워킹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고 이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을 서울 대전 간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에 연동하여 40기가비트급 시간 확정형 네트워킹 성능을 현장 검증으로 입증하기도 하였죠.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핵심 기술로서 향후 네트워크 기반 고정밀 버티컬 서비스 확산의 필수적인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 및 VR, 홀로그램 등 미래실감 통신 분야 서비스를 활용 가능하게 만든다니 빠른 시일 안에 상용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광트랜시버는 고속의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켜 광케이블을 통해 수십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매우 낮은 손실로 정보를 전송시키거나
반대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시켜 정보를 안테나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진재현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은 이러한 광트랜시버를 활용하여 대용량 5G 이동통신에서 다수의 파장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기술 과정에서 개발된 1291나노미터 10Gbps 16채널 파장가변 트랜시버는 광원의 저가격화와 함께 동작의 안정화를 통해 운영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광원 칩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장가변 광원은 광통신용 광원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료, 환경감시 검침, 정밀 제어 장비 등 수요가 넓고 크기 때문에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최우수 성과 연구입니다. 추리고 추려서 최우수 성과가 된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할 것 같은데요. 바로 알아보러 갈까요? 걷는 것도 귀찮아. 누가 내 다리 좀 대신 움직여줬으면 좋겠네.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로봇,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 놀랍게도 이젠 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ICT 국가 R&D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김내현 연구자의 BCI 기술 때문인데요. BCI 기술은 뇌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기술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의 뇌를 컴퓨터 또는 외부 기기 등과 연결해주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현재 AI 및 음성 인터페이스를 넘어 사용자의 생각만으로 주변 실생활 기기와 환경들을 직관적으로 제어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하였기에 기술적으로 가치가 엄청 뛰어난데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BCI 기술을 통해 독립적인 삶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 같아 기대되는 기술입니다. 소개해드릴 마지막 연구는 세계적으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최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이길래 세계적으로 기술 확보가 가능했을까요? 알아보러 갑시다. 최근 넷플릭스와 같은 OTT 스트리밍, 인공지능, IoT, 블록체인 등 주요한 컴퓨터 서비스들은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클라우드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해외 주도로 개발되고 있었죠. 하지만 현재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고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클라우드는 사용하고 싶은데 네트워크 통신만 가능한 건 너무 단순했기에 프로그래밍한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연구진들은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직접 생산하고 내부에서 직접 제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클라우드에서 제어할 수 있는 자원을 네트워크까지 확장시켜 세계 최초이자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 및 대학교에서 새로운 연구 흐름을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ICT 우수 성과 R&D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발전된 기술들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까요? 오늘의 ICT가 좋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